네, 최근에 뉴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촌철살인의 논객들 소개드립니다. 정계환 정치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조수진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저 아브레우 고문, 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속보가 계속 뜨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기 직전에 몇 개들을 쭉 뽑아봤는데 쿠키뉴스가 이 속보를 가장 먼저 전해서 요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라고, 이것도 이제 잘못된 표기인데 아브레우 씨는 지금 고문. 액트지오의 고문입니다. 예. 우리나라 기자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액트지오 고문이고요. 그리고 이 액트지오가 본인의 회사는 지금 아닙니다. 동해 내 저류층 덮개함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모양이 그렇게 생긴 것, 유망 구조를 확인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역시 과학자네요. 나라가 이게 뭡니까? 일개 학자가 어떤 네. 의견을 냈던 걸 가지고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그렇죠. 이게 뭐 유전이다, 듀바이다, 어떤니 뭐 2,000존이 뭐 2,400존이 이런 이야기하면서 온 나라가 지금 막 발칵 뒤집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대한민국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 하나하나 낱개로 따져봐야 하지만 정말 어기 막힌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기 막힌다 게 억장이 무너진다, 뭐 이런 그렇죠. 이런 표현이죠. 뭐 네. 경상도 사투리인데 어기 네, 막힌다. 어기 막힌다 하는 어기 경상도 막힌다. 사투리. 그래요? 나는 네. 전국 각지 출신들이 다 있네요. 다 있네. 아, 수원이니까. 저는 경기도, 네. 네. 호남, 영남, 호남. 경기도 다 있네. 예. 전국적입니다. 아, 우리나라 그러네. 지금. 예. 전국 방송이네. 수도권과 영원함을 아우르는.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석유공사가 다시 너가 해명해보라고. 국가기관이 뭡니까? 국가라는 곳이, 정부라는 곳이 정책을 집행하는 단위, 그리고 공기업이 얼마나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까? 사고 쳐놓고 안 되니까 이 사람 불러서 너가 해명해. 아니, 석유공사한테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대통령이 사고를 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고 친 분은 대통령이고, 그거 수습하는 사람들은 지금 항상 아랫사람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브레우 고문이라는 분이 네. 아무튼 지금 뭐 얘기를 쭉 하는 상황이어서 예. 다 정리가 되려면 기사가 완결된 형태로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을 하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첫째로 본인의 시각에서 본인의 이론적 근거에 따라서 본인의 경험적 근거에 따라서 어쨌든 했다. 지금 이 네. 분석을 해본 결과 네. 자기 생각에는 어쨌든 유망한 구조가 있는 것 맞다. 여기서 유망 구조라는 거는 여기에 뭔가 석유나 가스가 들어있을 만한 뭔가 공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탄화수소가 차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예.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죠. 그 구조의 존재를 아마도 암시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내 생각에는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렇죠. 요거를 얘기했고 예.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유망한 구조가 있다라고 판단한 근거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는데 그 리스크라는 게 실제로 경제성을 증명할 수 있는 탄화수소의 존재는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탄화수소라는 게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자원이라는 게 석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아주 먼 옛날에 어떤 생물이라든가 유기물이 압착되고 고온 이렇게 뭐 되면서 탄소가 쌓인 거예요. 그렇죠. 그 밑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립분 같은 게 딱 덮어버린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나왔으면 예. 그것과 관련된 탄화수소나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그런 증거일 텐데 그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리스크고 예. 그다음에 성공 확률 20%에 대해서 성공 확률이 20%라는 거는 다른 데 개발할 때와 비교해 볼 때는 양호한 수준이기는 한데 그렇죠. 그러나 또 20%라는 숫자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80%의 실패 확률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해서 봐야 된다. 요걸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래, 과학자로서 당연한 이야기를 그냥 한 거야.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요 분석과 관련돼서는 요 정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첫째로 호주의 예를 들면 우드사이드라는 호주 최대 석유 회사가 여기를 조강권까지 사가지고 50%가 사가지고 여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떠났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쪽의 판단은 뭔가 여기가 경제성이 없다라든지 잘 사업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을 건데 당신 견해하고 왜 다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아브레우 고문은 그쪽에서는 아마도 뭐 이분은 근데 뭐
우드사이드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죠. 석유공사나 정부하고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쪽에서는 충분한 내가 확보한 것보다는 내가 어쨌든 넘겨받은 것보다는 충분하지 않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한 단계로 진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집이 아니죠. 본사가 왜 그러냐. 집이 왜 그러냐. 그렇죠? 집이냐 왜 본사가.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집이 맞다. 내 집이 맞다.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액트지오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를 한다. 전 세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또 이제 이 함께 일하는 스픽스의 직원들은 다 좋겠다. 뭐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니까 그런 이제 어떠십니까? 카톡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그러면. 카톡에서 스픽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 써놨어요. 다 프리랜서란 이야기야. 그건 좀 이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전부 다 프리랜서고 정직원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연매출이 한때 한 3천만 원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10명이나 만약에 있다면 이 프리랜서들이 3천만 원으로 먹고 살 수는 없잖아. 다른 일도 했다는 이야기지.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전문가들이 일부 예. 말을 보태온 것처럼 프로젝트 단위로 모이는 전문가 그룹처럼 자기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렇죠. 근데 그 전문가들이 누구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졌고 역량이 있느냐는 뭐 별도 평가의 문제지만 예. 그런데 이 아브레우 고문의 이력이라든가 그런 일하는 방식 그리고 뭐 이게 공간이 자택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문제나 어떤 사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아닐 텐데 근데 그건 아닌데 이 상황 자체가 그렇죠. 상황 자체에 대한 의문들이 있다. 대통령이 너무나 심하게 과장해서 이야기를 했구나. 이 사람은 80%의 실패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오히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띄우고 뭐 야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 부르고 우리 막 나팔까지 불어서 우리 이제 부자 됐어요. 2천조 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30억 배럴에서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사이. 30억에서 140억 배럴로 추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40억 배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140억 배럴이면 2천조 원이야. 이게 뻥이었다는 이야기지. 이 사람이 가장 긍정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으면 30억에서 140억 배럴. 그 계산법도- 최대치를 이야기를 해버린 거야. 그 계산법도 예. 배럴당 그럼 얼마로 추정한 것이냐. 그렇죠. 배럴당 100달러로 추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단순 산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네. 삼성전자 시총 5배라는 액수가. 예. 그게- 100달러로 추정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율 지금 13 곱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배럴당 100달러는 그럼 맞습니까, 그게? 그럼 지금 아니지. 그러니까요. 지금 6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를 한국에서 이렇게 콸콸콸 쏟아지는데 그때는 그러면 석유 가격이 떨어져야지 올라가나? 아, 그런 논리가 있겠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탄화수소 누적된 사실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 아직 발견 자기도 못했다라는 모른다는 거지. 거를 예. 얘기했다는 게 제일 과학적으로는 중요한 사실 같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쨌거나 이렇게 뭐 저류층이나 덮개암이라도 발견됐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 정도 단계면 다음 대통령 정도에서 발표를 하실 사안이 아닌가. 이걸 그리고 대통령이 발표하실 일이며 시기인가. 본인이 급했잖아. 아니 근데 이 정도 사안에서 지금 이 아브레우 고문이 들어와서도 이 정도로 얘기하는 상황이면 이제 내일 오늘 오후만 돼도 외신에서 얼마나 비웃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지금 KBS는 어떡하지? 걱정돼요. 예, 대통령 발표했을 때 우리 산유국 된 것처럼 보도를 했고 열 꼭지를 연달아서 열 꼭지를 연달아서 네. 보도하면서 조선일보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네. 조선일보 온라인 일면에 들어가면 굉장히 긍정적인 뭐 성공 확률 뭐 몇 프로 이렇게 아직도 띄워놓고 근데 있습니다. 지면에서는 약간 망설여요. 조선일보도. 지면에서는 이걸 막 크게 막 뭐 팡파르까지 울리는 분위기는 아니고 그렇죠. 다만 그래도 야 돈 생기면은 복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 정도 이 정도 스탠스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전문가들이나 이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아는 사람들도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성공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거를 시출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정도 나왔으면 시출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사실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래서 시출을 하지 말아야 된다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의문이 되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대통령이 이거를 이렇게 샴페인을 막 터트리면서 공개를 하고 이것을 왜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보도자료가 나오고 언론 보도가 됐으면은 아, 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 하겠네. 요 정도로 우리가 평이하게 인식하고 넘어갔을 문제를
이게 정말이야? 이게 좀 의심스러운데 이게 사실이야 라면서 왜 이렇게 국론 분열적인 어떤 상황으로 대통령이 직접 이 상황을 만들었느냐. 그게 이제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